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월요일 다운 것 같습니다. 네,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96이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15%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특정 종목군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회복세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순 매도세를 보이게 되면서 물량들을 전부 다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고요. 반도체라든지 또는 시총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매도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자동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잡아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체 종목들이라 봐야 되겠죠. 대체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함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이제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뭐 이것만 지나면 될 것 같아, 저것만 지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그런 부분들보다도 뭔가 근본적인 그런 개혁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531포인트 아침에 그 시점보다 더 많이 내린 거죠. 그래서 오전보다 더 내려가는 형태인데, 오전에는 이제 11시경에 제가 종목 진단 시황 해드렸을 때 그 자리가 2540이었어요. 근데 지금 2530. 자, 추세적인 포인트는 저점 지지대,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어떤 약간 박스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락 이후에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석연찮은 모습인데, 여기서 반등을 하다가 실패, 다시 반등하려다가 또 실패,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받아주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쪽에서 올라가면 계속 털어버린다라는 얘기인데, 이 털어버리는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 쪽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외국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방어 자체를 안 해준다라는 거에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국장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지들끼리만 놀고 먹는 그런 장이 되면 사실상 개인들이 국내 시장을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콧을 해버려야지 지들이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비비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인데, 야,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유가 뭔가 정말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 하단 지지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저항에 대한 압박을 시달리게 되면서 계속 낙폭이 커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1.96이면은 저점 지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저항대에 못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막히고 있죠. 그래서 위쪽에서 압박감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려고만 하면 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저 때리는 주체가 개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확 치고 밀고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때리는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바로 팔아버리는 형태, 이런 모습들은 그다지 시장에는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5천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거래소 쪽에서 늘어났죠.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쭉 밀렸고요. 마지막에 찔끔 사주긴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2,200억이나 매도하면서 더 확장을 해줍니다. 자, 이런 모양은 좋지 않겠죠. 연기금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요. 700억 가지고 뭐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가 계속적으로 거세게 나왔을 때 시장이 과연 반등할 수 있겠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반등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기업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증권사에서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어째요, 상황이 안 좋아요, 트럼프와 리스크가 어째요 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 많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의 예측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뭐 트럼프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트럼프와 관련된 뭐 그 보조금 지급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별거 없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포감을 주면서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식, 이게 매도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건데 왜 매도에 대한 명분을 계속 만드는 것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개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매수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장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가도 높게 잡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깎아내려 가지고 주가를 던졌어. 근데 던지는 폭이 굉장히 커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네, 회복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이 생기는 거죠. V자 급등이 나오려면은 이거는 뭔가 다른 이슈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기업 실적이 갑자기 좋아져요, 이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분위기적인 부분을 바꿔주기 위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올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쇼핑 시즌 들어와서 뭐 지금은 이벤트 다 해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쇼핑 시즌 이벤트가 들어와서 뭐 여기서 갑자기 뭐 물량이 엄청나게 팔렸다라든지, 네. 근데 삼성전자 보면 오늘 갤럭시 그 폴더폰, 네. 뭐 6분 만에 완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재료를 통해서 또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급을 밀고 있는지, 자 일단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은 수급이 돌아오는 그 위치,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우리가 투자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3.5%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3.9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총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500조인데 얘가 지금 500조면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2000조밖에 안 됩니다. 500조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종목이 3%씩 빠져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LG엔솔루션이 오늘 뭐 음봉이 크게 떨어졌지만 일단 4%대 상승이 됐었고, 또 바이오 같은 애들은 별거 없고요. 자동차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만도도 오늘 8%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받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지, 그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밀린 거예요. 다 밀린 상태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온 거 별로 없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주, 이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갖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지금 없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담감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소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네 하면서 그쪽으로 또 수급이 또 몰린단 말이죠. 얼마 안 되는 수급인데 그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더 빠져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수급의 몰이는 뭐 어떤 그 목표나 어떤 의도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은 네 그런 의도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전지 쪽에서의 낙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영향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에서 안 좋게 발생하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IRA 폐지가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그런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이 긍정 작용해서 오늘 올라간 것 같아 보이고, 뭐 방산주, 조선주 이런 쪽은 트럼프 관련한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테오제는 1.95, 네, 요 정도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도 아까 막 오르다가 좀 또 내려갔는데 7.2% 상승.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전멸이죠. 네, 코스닥은 또 전멸이에요. 이게 코스닥이 널뛰기예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처럼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쪽 제외하고는 뭐 없어요. 네, 지금 전부 다 하락세를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서 코스닥 쪽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야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기술 투자나 네, 그다음에 뭐 이거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은 특강 종목이었는데 요거 제외하고는 또 특강 종목들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뭐 한국당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수익나는 것도 좀 있긴 있네요. 수익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이슈적인 종목들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약간 배당주들 약간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의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이거 좀 처참하다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190개 상승이죠. 190개 상승. 그 다음에 730개 하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5개죠. 295개. 그러니까 485개 상승인 거네요. 네, 1331개. 그러면은, 네, 2000개가 일단 넘어서 2060개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자, 상승률 살펴볼게요. 상승률 먼저 보시면, 삼부토건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네, 요거는 말씀드렸죠? 또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번얌, 건영. 이게 뭐 조그만 애들이에요. 지금 시청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그만 종목들. DS 단속은 시청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LK 삼양, 네, 요 엔투텍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진행됐는데, 시청 작은 종목들이고,
뭐 등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보이는 것도 제법 있었습니다. 네, 증권주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네. 그다음에 저기 뭐 방산주 뭐 이런 거 속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올라가는 것도 제법 많네요. 그죠? 네, 48개. 엄청 많이 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약간 방어주적인 부분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자, 쭉 내려보시면 2.28입니다. 아침에 2.0이었기 때문에 2.28이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8.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잉글 우드랩, 이수페타시스, EM 플러스, 사면, 비상교육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도 많아요. 네. 여기도 많고요 9% 이상으로 보니까 44개. 와! 아까 상승은 48개였는데, 지금 하락은 44개예요. 이렇게 되면은, ETF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낙폭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까 2.2 정도 됐었죠? 하락은 5.4. 아무리 양보해도 마이너스 3%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좌 하락률이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나온다고 보죠. 아침하고 다르지 않죠? 아침에도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 정도였는데, 지금 계좌 하락률이 마이너스 3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 더럽다는 거죠. 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가 좀 내렸습니다만 자동차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0.8 정도 잡혔습니다. 저도 오늘은 오르지 못하죠. 이런 날 오를 수가 없어요. 뭐 자동차에 몰빵 쳐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날 오를 수 없고요. 일단 마이너스 0.8 정도로 네, 지금 계좌가 잡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네, 마이너스 3 평균. 근데 일단은 시장 평균보다는 좀 낮기만 하면 되긴 되는데 이 시장의 전체적인 이런 침체 국면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던지거나 이런 투매를 유발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 좀 들죠. 이건 뭔가 조치가 자정적으로 뭐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 고버스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버스 쪽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수페타시스, 셀트리온, 하나오션 뭐 이런 쪽 매도가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떻게 변하는지는 또 봐야 되게 하겠습니다만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기관들은 사타 팔았다는 거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5,400억이에요. 미쳐버린 거죠. 네, 삼성전자 5,400억이요. 오늘 외국인 총 매도가 5,300억입니다. 5,300억인데 여기서 5,400억을 팔아먹었다. 그럼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네, 매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알테오젠이나 하나오젠 뭐 등등등 매도가 있었지만 이 매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이닉스가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KT, 삼성중공업 뭐 등등등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자동차 쪽은 매수가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시장에 대한 매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계속 때리는 이유는 뭐냐? 시장을 못 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못 오르게 해가지고 지네들한테 이득이 되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 네, 삼성전자. 즉 시장의 반등은 누가 시켜야 된다? 삼성전자. 즉 시장이 오르길 바란다면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을 바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골든크로스 나오시면 매수하셔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으시고 내려갔다가 또 사고 내려갔다가 또 사고 하면 그 부분이 결국에는 누적이 되면서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골든크로스나 단기 반등이 연결될 때 그럴 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트럼프 관련한 네, 부분들 좀 파헤쳐 보기로 하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정말로 뭐 칩스법이나 IRA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반도체가 정말 위기이냐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